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4세대 부분 변경 버전인 더 뉴 랭글러를 보러 왔는데요. 국내 출시되는 랭글러 같은 경우는 트림이 오버랜드와 루비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오버랜드가 그대로 사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새로운 지프 랭글러는 사하라 모델인데요. 가격 같은 경우는 구형에 비해서 600만 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전면부로 오시게 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하라, 이제 오버랜드와 준하는 트림이기 때문에 루프부터 여기 휀다까지 바디 컬러로 통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여기 전면부로 오시면은 세븐슬롯 그릴이 살짝 형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세븐슬릿 요 안쪽에만 이 통풍이 되었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신형 같은 경우는 이 전면부가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안쪽에 라디에이터가 다 보이거든요. 구형에 비해서 이런 냉각 시스템이 조금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전방에 카메라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 랭글러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제 후방에만 있었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갔을 때나 아니면 주차할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램프의 형상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져가기는 하지만 이제 주간 주행등 형태가 살짝 달라졌다고 해요. 지금 이 차량은 시동을 켜놓지 않아서 아직 이 주간 주행등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시동을 켰을 경우에는 조금 더 또렷한 그런 인상을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범퍼 같은 경우는 현재 북미형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랭글러 하면은 범퍼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살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프로드를 갔을 때 진입각과 탈출각이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돌방이라든지 스크래치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앞쪽에 이 갈고리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는 이 차량이 오프로드를 갔을 때 만약에 차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차를 이끌어주는 이런 토치고리라고 합니다. 이게 전면부에도 있지만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뒤쪽에도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은 사하라 트림이기 때문에 루비콘하고의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온로드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구형에 비해서 좀 더 산뜻해진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휠캡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지프의 로고가 있었던 반면에 신형 같은 경우는 이 윌리스의 형상을 따라한 그런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더 아이덴티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휀다 쪽에 보시면은 원래는 물리적인 안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형 같은 경우는 안테나가 삭제가 되고 윈드실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주황 색깔 라인 보이시죠? 이게 바로 안테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제 독일, 특히 이제 벤츠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툭 튀어나온 안테나보다 이 GPS 송신율은 살짝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뭔가 디지털화가 되었다는 점은 좋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측면부 같은 경우는 금형틀을 따로 변형을 해두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그 랭글러가 가지고 있는 우직한 느낌 그대로를 가져가고 있고요. 후면부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오시면은 뭔가 변경이 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형으로 오면서 타이어 편평비가 조금 더 넓어졌고요. 휠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리어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가 조금 형상이 달라졌다 정도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런 잘 안 열리네요. 투도어 형식으로 개폐가 되는 거는 구형하고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랭글러는 트렁크가 열리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따로 뭐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느낌 그대로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스키드 플레이트 이런 거를 열어보면은 수납 공간이 별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용품, 차량 용품 이런 거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볼트 같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트레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좀 수리 같은 게 용이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겨냥한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신형 랭글러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구형도 그랬는데 아무래도 편의성하고는 조금 초점이 다르다 보니까 승하차 할 때 살짝은 힘들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바로 실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7인치였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12.3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 화면 안에 있는 게 정말 알짜배기인데 신형으로 오면서 기본적인 내비가 T맵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폰 플레이 같은 경우도 애플 카플레이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무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구형에 비해서 사용성이 편리해졌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루비콘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크러쉬 패드의 형상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가죽의 촉감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7인치 모니터 이 좌우측에 동그란 지금 이 송풍구가 좌우측에 또 있었거든요. 요게 이쪽에도. 근데 화면이 조금 커지면서 송풍구가 사라졌다는 게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는 수납비 요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아니 이 공간은 뭐지 싶은데 스피커예요. 루비콘 같은 경우는 도어가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도어 쪽에 웬만한 전자장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차량들 같은 경우는 도어 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랭글러 같은 경우는 글로브 박스의 용량을 좀 감수하는 대신 이쪽에 스피커가 위치하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라든지 포크의 감성 이런 것들도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가는데요. 대신 신형 같은 경우는 에이다스 부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작동이 되고요. 전방 충돌 방지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타 등등의 에이다스류가 보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실오너 입장에선 좀 더 운전이 편리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루비콘 트림인데요. 방금 보여드렸던 사하라하고는 디자인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루프의 컬러라든지 휀다의 컬러, 재질 이런 것들이 기본 트림인 사하라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루비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프로드 전용 트림이기 때문에 이런 스크래치에 조금 강한 그런 소재가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콘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타이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 일명 이게 네모네모가 있다 그래서 깍두기 타이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게 구형과 비교했을 때 편평비가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편평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소음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조금 더 정숙성이라든지 승차감을 챙겨줄 수가 있고요. 쇼겁쇼바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4세대 랭글러를 시승했을 때에는 생각보다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서 놀랐는데요. 신형 같은 경우는 밸브를 조금 더 느슨하게 풀어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승차감이 좀 더 안락해지고 컴포트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신형 같은 경우는 타이어 편평비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승차감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액세서리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루프에 보시면은 루프랙 위쪽에 이런 탑 같은 거를 올릴 수 있는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순정 액세서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좌측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어를 밟고 올라갈 수 있게 충분한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캡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이 랭글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당황을 하십니다. 저도 셀프 주유를 했을 때 좀 약간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열쇠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열어야지 주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뭐 기름을 훔쳐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한 번 더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윌리스 형상을 한 이런 은각까지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여기도 이게 재질이 다 약간 알루미늄? 쇠 같은 게 재질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랭글러는 4x4 4륜 구동이기 때문에 연비가 엄청 잘 나오진 못합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7.5km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형과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도 조금 올라갔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좀 더 커졌기 때문에 구형과 비교해서 연비가 살짝 내려간 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 루비콘 트림입니다. 아까 제가 사하라에서 못 보여드렸던 인포테인먼트를 본격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워탑이 미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파워탑 같은 경우는 플러스 350만 원 정도로 추가하시면은 루프가 전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차량은 수동이에요. 네, 그래서 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와 12.3인치로 업그레이드가 된 인포테인먼트가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뭐 애플을 사용하시면은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건 무선으로 되고요.
현재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직 송수신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T맵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아니면 무선 카플레이를 사용했을 때보다 UI라든지 보여주는 이런 앵크들이 좀 더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아쉽게도 지금 T맵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동그란 송풍구가 삭제가 된 대신에 인포테인먼트 아래쪽에 네모난 형식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송풍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다른 차량에서도 많이 봤었던 정말 익숙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공조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공조 시스템의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 열선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은 1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이거 윈도우 버튼인 거 다들 아시죠? 랭글러 같은 경우는 도어 탈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를 열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아래쪽에는 미디어를 위한 이런 USB 포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륜구동 레버가 이 기어 레버 좌측에 위치해 있는데요. 디자인은 구형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약간 레드 포인트가 더해졌었던 것 같은데 신형은 이렇게 바디 컬러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 같은 경우는 루비콘 트림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만졌을 때 이런 시트의 촉감이라든지 쿠션감, 마감재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탔었던 사하라보다는 조금 더 좋게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약간 퀼팅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살짝 주름이 져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구형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적인 차이는 크지 않고요. 신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바늘식의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 가운데에만 디지털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베젤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살짝 얇아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송풍구 같은 경우는 원형 이런 것들은 구형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를 위한 이런 버튼들도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2.0 터보 가솔린의 자동 8단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분 변경이 되면은 엔진 매핑이라든지 아니면 변속기 로직 변화를 조금 주는 게 트렌드인데요. 신형 랭글러 같은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아마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능감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승을 통해서 자세하게 느껴보도록 해볼 예정이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포지션된 가격 기준으로 약 600만 원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루비콘 같은 경우는 대략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부분 변경 치고는 변경폭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